오히려 경제만을 놓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과소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유지한다. 즉 이걸 바꿔 말하면 지속 가능성의 토대다. 이것을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만약 60만 대군에서 10만으로 준다면 나라 무너질 것처럼 지금 생각할 거면서 농민 숫자가 자연 소멸되고 있는데 이게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정성을 들이면 더 큰 보답을 하는 우리의 땅. 이 위대한 가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이들이 있습니다. 토지에 새겨진 무수한 땀과 열정. 묵묵히 한 길을 걷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죠. 하루 12시간 이상 농사일에 매진하는 김준권 씨를 보면은 그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일흔 살이 넘은 나이지만 일하는 걸 보면은 젊은 사람 못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한다는 제초 작업. 금세 온몸이 땀 범벅. 흙투성이가 되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제초 작업이 아주 유기농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아주 많은 작업 중에 중요한 작업이죠. 그가 평생 실천한 철칙, 화학 비료나 제초제를 쓰지 않는 건데요. 이 조물의 지하수 우리 애가 쓰는 물은 전부 똑같은 물이야. 동물들이 먹는 물이나 사람이 먹는 물이나 작물한테 주는 물이나. 땅을 근원으로 살아가는 생명들은 모두 소중하다. 그런 소신으로 1만 5천 제곱미터의 농장을 아내와 단 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르는 주 작물은 토마토. 요즘은 겨순 제거가 한창입니다. 이까지란 말이야. 이걸 끊어버려. 그리고 또 이 사이에서 또 나와. 요 계속 제거했는데도 또 이렇게. 손으로 다 해야지. 그러니까 한다는 건 한계가 있어. 세 번째 화방. 이제 이 꽃도 있지만 이거는 수정이 돼가지고 열매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품질 좋기로 소문난 그의 유기농 토마토. 건강한 작물을 키우기 위해 평생을 애썼으니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40여 년) 전 최초 유기농업 단체인 정농회를 창립하고 국내 유기농업 발전에 힘을 쏟아온 인생. 그 공을 인정받아 농업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는) 오염이란 개념이 생소했던 시절. 화학 비료로 쌀 한 톨이라도 더 생산하려는 그때부터 그는 남다른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그때는 뭐 사실은 그 화학비료하고 농약도 많지 않았어요. 아주 그것조차도 귀하던 시절이에요. 물론 이제 돈 주고 구할 수는 있었지만 그게 뭐 그렇게 값싸지도 않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었고, 화학비료는 국가에서 배급을 주던 때였거든요. 물량이 충분치가 않아서. 그렇지만
무슨 그 다른 유기물을 어디서 뭐 구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생각도 없었고, 퇴비를 구할 수 있다면 가축의 분뇨란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을 했지만 뭐 유기농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 자체가 없었죠. 농장 한편엔 화학 비료 대신 그가 택한 것들이 있습니다. 상수리나무 껍질 요 나무에 이 나무 껍질을 잘게 부스러뜨려 갖고 이 속에다 집어넣는 거. 이 속에다. 소머리뼈도 그중 하나. 여기는 이제 증폭제를 만들고 사용한 후에 보관하는 곳이에요. 이게 지금 솥불 속에 소똥을 넣어서 땅 속에 6개월간 묻었다가 이제 쓰고 여기다가 보관을 해서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향긋한 이거 부엽소 냄새가 나죠. 이거를 이제 물 속에서 1시간 정도 저어서 토양에다가 살포해주면 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봄에 이제 밭 갈기 전에 많이 쓰죠. 증폭제란 땅에 활기를 불어넣는 재료를 뜻하는 말로 생명 역동농법의 핵심이라는데요. 처음에는 의아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랬었으니까. 그래 그냥 별 희한한 얘기도 다 있구나. 그냥 뭐 우리가 하는 것처럼 퇴비 만들어서 유기농 하면은 충분히 좋은 농산물 생산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구하기도 어려운 수사선 방광에다가 국내에 있지도 않은 토플꽃을 집어넣고 뭐 처마에 매달았다가 땅에 묻고 그런 행위가 정말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일까? 독일의 인지학자 루돌프 슈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생명 역동농법. 별자리에 따라 파종하고 다양한 증폭제를 사용하는데 모두 작물의 전체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해서랍니다. 식물이 가지고 있는 식물의 특성, 식물만이 아니고 어떤 사물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거죠. 아이고야.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카모마일 증폭제라고 소의 소장 속에다가 저 카모마일 꽃을 넣어서 나머지를 여기다 보관하는 거예요. 되게 이런 거 냄새가 아주 악취가 나기 마련인데 아주 향긋해요. 냄새가. 유심히 맡아보면 그 허브 카모마일의 향이 있어요. 아주 좋은 상태. 아주 좋아요. 유럽에는 이것도 판매를 해요. 싸질 않아요. 왜냐하면 물건이 귀하니까. 현재 유럽에서 최고의 유기농법 중 하나로 손꼽히는 생명 역동농법. 김준권 씨는 직접 독일에서 농법을 공부한 후 많은 이들에게 그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마어마하네. 작물을 살핀 후에도 할 일은 남았습니다. 축사의 동물들을 살피는 일인데요. 뭐 이리 와 이거 먹어라. 어이쇼 먹어. 너른 축사에 있는 소는 단 20여 마리. 다른 일반 농장의 축사보다 천장이 높고 통풍이 잘 돼 분뇨 냄새가 나는 일도 없습니다. 매. 매. 태어나면서부터 쾌적한 환경을 선사받은 동물들인데요. 건강하게 자라다 보니 2년 전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도 별 탈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생물학적인 한계에 의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이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이 좋은 일이니까. 껌둥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에이 너 말고 껌둥아 이리 와. 옳지. 동물들이 그를 무척 따르죠. 이쁘죠. 이놈이 아주 사람을 아주 좋아하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에이구 이 녀석 피를 다 맞고 샘이 나서 염소 만져주면 샘이 나서. 주인의 살뜰한 보살핌을 아는 눈치입니다. 농사일도 벅찬 일상에 축산까지 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데요. 바로 분열을 퇴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똥이 이렇게 이 주름이 많이 져 있고 윤기가 있고 이게 아주 건강한 소가 배설한 똥이죠.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서 내보내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발효시켜서 좋은 퇴비를 만들어요. 축사 뒤편엔 언제나 퇴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가을 김장하고 마늘 양파 심는 데 사용할 거예요. 지금 이게 많은 것 같아도 밭 뿌리다 보면 저 넓은데 금세 없어져요. 이제 살포를 해서 밭 깔고 거기다가 작물을 심고 하면 지금 이런 좋은 퇴비를 넣고 무배추를 심으면 무배추에서 향이 나죠. 퇴비로 길러진 농작물은 다시 소모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가 중요시하는 자연의 순환입니다. 우리 농장에 오면 내가 이제 그 회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퇴비를 늘 만들어 놓죠. 그러면 한두 푸대씩 가져가요. 그래서 뭐 화분이란다든지 텃밭 하는 사람들이 이걸 쓰는데 그래서 한두 번 써본 사람들은 올 때마다 그걸 가져가기를 원하죠. 고된 농사일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직접 기른 좋은 먹거리입니다. 즐겨 먹는 통밀빵도 그중 하나라죠. 빵이 잘 구워졌어요. 몸을 살리는 음식은 흙을 살리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그러나 빗물이 들어가서 얘도 부부가 단 둘이 하는 가정농을 택한 이유도 그 때문인데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농을 운영하면 땅을 살리는 가치를 실천하기가 어렵다 판단한 겁니다. 이걸 아침마다 먹는데 바쁘게 일할 때도 아침에 반죽해놓고 발효시킨 거 몇 번 끄고 오븐에다 구워가지고 오니까 저야 세상 편하죠. 점심 차릴 일이. 경제적 이익 대신 소박한 일상의 행복을 얻은 것 같죠? 한 달 후 다시 찾아간 농장. 어느새 토마토를 수확해야 할 시기를 맞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조그맣게 열매를 맺기 시작했던 것들이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주먹만 해. 농부에게 가장 즐거운 순간이겠죠. 그런데 잠시 행복감을 누릴 시간도 없다고 하네요. 따자마자 오늘 따면은 내일 가공을 하죠. 오늘 따면. 그러니까 신선한 상태로 바로 주스 가공을 하는 거예요. 이틀에 요새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따요. 9월까지. 좋은 주스를 생산하려면 꼭지 부분까지 잘 익은 토마토만을 엄선해야 합니다.
때문에 같은 밭을 수개월 동안 수십 번 오가며 수확을 하는데요. 최고네. 맛이. 정말 어떤 과정 하나하나를 허투루 하는 것이 없죠. 농장 안에 있는 주수 시설 역시 그가 직접 고안해 제작했습니다. 적은 인원이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단순히 주수를 갈아 만드는 줄 알았더니 그 과정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토마토는 가열을 해야, 열을 가해야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주성분의 함량이 소화 흡수율이 좋아져요. 하루에 생산되는 주수 양은 150병 정도. 수개월 고생을 한 것에 비해 양은 턱없이 적습니다. 세상에 고되지 않은 일이 있나요? 어떤 일이 고되지 않아요. 그리고 정당하게 자기 땀을 흘리고 땀의 대가로 먹고 사는 거, 그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다지만 그 정성을 어떻게 모를까요? 입소문을 통해 알려진 그의 토마토 주스. 이미 만들기도 전에 주문이 다 끝났을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중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따가 꺼낼 때 이게 이제 진공 상태가 되면서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한 거죠. 이 좋은 먹거리가 곧 누군가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겠죠. 농업은 생명과 직결된다는 단단한 믿음. 그 믿음으로 그 누구보다 빨리 땅을 되살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농장은 화학제로 인해 황폐했던 땅. 그의 인내와 노력 끝에 땅은 다시 생명력을 찾았습니다. 생명역동용법으로 하기 때문에 풀을 솎아먹고 소의 분열을 다시 땅으로 집어넣고, 이게 이제 흙에서 난 것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이걸 순환이라고 그러는데, 좋은 땅으로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한 그런 땅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사람이 하는 수만 가지 일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냐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나는 그게 농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친환경 유기농업은 언제부턴가 전 세계가 추구하는 가치가 됐습니다. 좋은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초기 개념에서 벗어나 농업 자체가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된 건데요.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 농업 국가에서는 친환경 농업인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농업인에 대한 농업 보조금 수준이 OECD 평균에도 못 미칠 정도로 미흡합니다. 친환경 농업의 강국이라 알려진 스위스와 비교를 해볼까요? 스위스 농가의 수는 5만 호. 우리나라 20분의 1 정도지만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는 무려 84%입니다. 이유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 수준 때문인데요. 현재 스위스 정부는 다양한 직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불 규모는 우리나라의 10배 수준. 땅을 건강하게 지키는 게 농민의 의무라면 과연 그들의 권리를 누가 지켜줘야 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은 농업 자체를 모른다, 아니면 굳이 알려고 안 한다. 농사라는 것이, 농업이라는 것이 유일하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유일하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연 자원을 이용하지만 동시에 관리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오히려 경제만을 놓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과소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사천의 한 농장,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놈이 지금 월담을 했네. 어? 이놈은 호텔에서 뛰어넘어왔는데 아까 우다닥 하더니만 여기 뛰어넘어왔네. 여기 아주 맹랑해.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 저리 가. 저리 가. 빨리 가. 저리 가, 저리 저쪽으로. 우리에겐 농업인으로보다 정치인으로 알려진 강기갑 대표입니다. (8년) 전 정치계를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농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의도를 활보하던 그는 요즘은 매일 매실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매실밭과는 달리 그의 농장은 온통 풀투성입니다. 이거 그냥 우리 빡빡 머리 깎듯이 바짝 깎은 거거든. 근데 벌써 한 달 만에 이렇게 꽉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쫙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밑에 땅심이 엄청 좋다는 거야. 땅의 힘. 그걸 땅심이라 그러거든요. 정치계에서 독특한 행보를 걸었던 그는 농사도 특별한 철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 탭인데, 군뱅이 이런 것도 있고. 신토부리. 사람들은 풀을 보면은 땅의 기운을 느낄 때면 마음이 충만해진다는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온갖 무생년들하고 함께 숨을 쉬고 생활한다는 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다 그런 벗으로서 느끼는 바가 있을 거거든. 10년의 정치 생활 동안 내내 그리워하던 안식처입니다. 왜? 엄마를 잃었어? 복숭아가 져 있는데 따먹을 시간이 없어. 빨갛게 익었는데. 그의 작물들 역시 철저하게 무농약으로 길러집니다. 벌레 먹은 흔적 따위를 아랑곳 않는 건 그것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맛있어. 언제나 농민의 마음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17, 18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몸담았을 당시에도 농민의 편에 서서 활약을 했는데요. 농민이 농사짓는 농사꾼이 직접 정치를 안 하면은 믿을 수가 없겠다. 농민단체 이름으로 제가 파견된 겁니다. 정치인이 되기 전 소 120여 마리를 키우던 농부였지만 이제 축사안은 한적합니다. 대신 축사안을 채운 건
특별한 사료인데요. 완제품인데 이게 이 K3가 KKK 강기갑 그 이니셜 붙여가지고 K3로 강한 기갑 부대. 왜냐하면 10년 된 식초에서 이 유산균을 발견한 거거든. 내가 국회 가기 전에 식초를 담아놓고 갔는데 저 토굴 안에 들어가 있던 건데 내가 이제 집 정리하면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식초에서 발견한 유산균으로 만든 발효 사료입니다. 직접 만든 발효 사료를 동물들에게 먹여 발효 퇴비를 만드는데요. 그가 주목한 건 미생물 농업. 흙과 동식물에 서식하는 각종 미생물을 활용해 자연의 균형을 살리는 농법입니다.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작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나답니다.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꼬물꼬물해요. 관련 단체까지 만들어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도 공급을 하고 첨가제를 그냥 건강해지고 생명력 높아지고 질병이 예방됩니다. 그리고 육질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먹은 사료들이 영양가를 다 뽑아내가지고 배너로 나갈 때 냄새가 안 납니다. 사람들이 새콤한 냄새가 참 좋죠. 냄새. 미생물은 그에게 땅을 살리는 희망입니다. 흙은 어머니와 같은 거 모든 걸 다 받아들이잖아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정화를 시켜 새로운 생명 싹을 튀어내는 게 흙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작물을 키우고 얻어야 할까? 이건 단순히 농민들만의 숙제는 아닙니다. 아빠, 여기서 선택해주세요. 다 동물이 많다. 먹거리는 국민 건강과 뗄 수 없기 때문이죠. 이거 자두로 샐러드 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한 시절은 지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먹을지는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원래 이런 식탁을 바꾸면은 우리 몸 내에서 계속 이렇게 진화하고 내성을 키워가지고 바깥에서 안 옮기더라도 다 이것을 방어해내는 방어전선을 구축하는 거예요. 우리는 흙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물론 성수에서 나온 거지만은 흙에서 왔다가 사실은 흙에서 살아야 건강해요. 최근 들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사태는 농업의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농산물의 유통 체계가 바뀌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회 전반에 경제적 타격을 가져왔지만 친환경 농산물 시장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감염병 재난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농산물의 유통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 즉자적인 대응만 하다가 급식 체계도 무너질 수 있고 친환경 여기 일단 농업도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들어서요. 오히려 이런 재난 시대가 새로운 인식 전환의 틀을 농정 틀 자체를 바꾸는 기회가 될 거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당시 전국에 휴교령이 내리고 지역 농산물이 팔도를 잃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돌파구가 되어준 게 바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학생이 있는 가정에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하는 겁니다. 현재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돼 농가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2주일 막 급식이 등교가 연장되니까. 그래서 판단한 게 꾸러미였어요. 근데 이 공공기관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SNS에 올렸는데 2시간 만에 7,000개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더 이상 못 받는다고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하는 남원의 영농조합. 이제 여기서 바로 나가요. 좀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서 급식용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데 나가더라도 나가는 가격을 생산자한테 100% 줘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급식이 안 됐었잖아요. 예, 안 됐죠. 어떻게 그때에는 그냥 뭐 전부 다 우리 직원들 놀고 있었죠. 놀고 있었고. 지역 농부들의 일이라면 언제나 두 팔 받고 나서는 하강호 씨. 그는 지역 농부들의 농산물을 모아 꾸러미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부들을 대표하는 만큼 꾸러미에 들어갈 식자재를 꼼꼼히 따진다는데요. 전부가 다 농산물도 남원서 생산한 거, 진정한 로컬 푸드를 보내주는 거죠. 그냥 우리 남원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 남원에 친손자가 7명의 학교를 다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7명이 다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7개를 받았죠. 이제 우리 그 며느리들이 7개를 받았는데 다 좋다고 그렇게 며느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평생 땅을 일군 농부답게 지역 농산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영농조합의 일이 끝나면 자신의 땅을 돌보는데요. 이제 말하자면 이게 그 우렁이 알이에요. 왕우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 있다, 물속에가. 그렇다고 하면 이걸 전부 다 갉아먹어 버려요. 그가 친환경 농업을 시작한 지는 20여 년 전인데요. 오리 축분을 퇴비로 활용하기 때문에 2만 마리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미생물들이 지금 여기서 작용을 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퇴비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무항생제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키워요. 그래서 저희 집은 뭐든지 전부 다 인증이에요. 하나같이. 요 약도 안 먹이고. 군복무를 마치고 바로 뛰어든 농업. 처음 딸기 재배를 시작한 후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제가 농사를 딸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딸기 재배를. 이걸 시설로 자꾸 변경해 갔잖아요. 좀 더 빨리, 이제 욕심이죠. 너무 안 날 때 나야 된다는 걸 생각해서 시설로 가고. 한 10년 정도는 엄청나게 돈을 벌면서 이 지역에 사람들한테 돈을 막 3천만 원에서 뭐 몇천만 원씩 해갖고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면서 했는데, 그 다음에 그냥 그 봄에 그 딸기가 나오는 시절에 그냥 엄청난 장마가 와버려요. 봄장마가. 그 딸기가 다 썩는 거예요. 농사 실패 후 돌아온 건 엄청난 부채. 지역 농부들과 함께 상생하려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돈을 못 버는 것은 관두고라도 제일로 자괴감이 든 것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우리 농가들한테 이렇게 같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권했는데 이것이 성공이 안 되고 실패됐다는 그런 사실에 대한 죄책감, 이것이 엄청나게 컸어요.
어두운 기억만 가득하던 시절, 그래도 그는 농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농부들에게 힘을 보태고픈 마음 또한 잃지 않았습니다. 요즘 지역에서 골칫거리가 된 양파 농사. 오랜 장마로 저장하는 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는 애를 씁니다. 쓸 수 있는 놈 싹 골라서 쓰고. 그 이제 이걸 사람을 들여서 싹 선별할 거야.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지역 농부들이 꿋꿋이 버텨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참 힘드네 이걸. 나도. 굳은 날이 있으면 밝은 날도 찾아오겠지요. 정말 땅을 잘 갖고 와서 땅이 건강하게 그 속에서 땅 속에서 옛날처럼 땅에서 자라는 식물이 만들어낸 유기물을 사람이 먹어야 사람은 이제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농촌에서 보기 힘든 게 젊은 농부들이죠. 그런데 전북 완주엔 농부로서 큰 포부를 안고 인적 없는 산골로 들어온 이가 있습니다. 올해로 5년차 농부가 된 31살의 남현 씨. 오늘은 가을을 맞아 집 앞에 난 길을 정리하는 연례 행사 날입니다. 맞아요. 닭의 밥이죠. 요즘은 가을철이라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풀만 먹는 여름철보다 닭들이 훨씬 더 풀에서 더 많은 영양분을 얻을 수 있어요. 그가 하는 농사는 그냥 농사가 아닙니다. 기계는 일절 쓰지 않고 농사에 쓰이는 지렛대와 같은 도구들도 자연의 재료로 직접 만들어 쓰는 게 그의 철칙인데요. 제가 붙인 이름은 무자본 농법. 자본이 없이도 할 수 있는 농사. 옛날 할머니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당연한 거잖아요. 이곳에 정착하기 전 농사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옛 어르신들의 농법을 배우기 위해 농사 전문책은 기본, 논문이며 역사책까지 두루두루 섭렵했는데요. 원래 제가 4년 전에 한 쌍 암수 한 마리씩 가지고 시작한 거거든요. 3년은 계속 실패만 했어요. 한 쌍 데리고 와서 또 불렸다가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래가지고 3년 동안은 계속 그게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걔네들이 겨울을 넘겨서 6마리가 되고 올해 봄에 그리고 걔네가 지금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내 포도 씨 역시 농사 초보인 건 마찬가지. 인터넷이 안 터져서요. 메일 보내줘야 되는데 아, 인터넷이 안 터져요. 집안에서는요? 집안에서는 잘 안 터져요. 아, 여기. 잠깐 하는 거는 저희 침실에 핸드폰이 딱 터지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딱 올려놓고 테더링으로 조금 쓰고 좀 이렇게 막 대용량이나 이런 거 해야 될 때는 여기 나와서 하거나 아래 카페에 내려가서. 산골에서 살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지금 인생 최고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포도 씨. 2달 후면 아이도 태어날 예정입니다. 자연에 안겨 사는 소박한 일상은 그녀가 꿈꿔온 삶인데요. 요즘에 먹거리 오염이 너무 심하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농사를 짓는 게 내가 자연에도 있을 수 있고 남한테 좋은 음식도 팔 수 있고 그래서 나한테도 좋고 남한테도 좋은 일이다. 이 생각 하나로. 결혼 전 도시 생활을 했던 포도 씨. 지인의 소개로 농사를 배우기 위해 찾은 곳이 지금 남편이 있는 산골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 사랑은 금세 싹 텄는데요. 남들과 똑같이 살기보다는 본인들만의 행복을 추구했기에 결혼식도 독특했습니다.
논밭에서 치루어진 야외 결혼식.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가겠다. 부부는 그렇게 서로 약속했습니다. 하나의 행동이 거의 다 불편한 그런 건데 그만큼 또 행복이 있잖아요. 그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뭐 하나 수고스럽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그만큼 큰 보람도 느끼게 하는 산골 생활. 휴식처가 되는 집도 남현 씨가 땀 흘려 얻은 결과물인데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배낭 하나 달랑 메고 찾아온 허허벌판. 집 지을 돈도 없어 처음엔 마을 농사일을 도우며 그 일당으로 자재를 장만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느릿느릿 자신만의 속도로 지은 집이 지금의 집인데요. 최근엔 새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또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온돌 방식으로 방을 하나 더 만들어 놔야겠다. 따뜻한 방을. 겨울이 춥거든요. 여기 혼자 산골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온돌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이거 창고로 썼었어요. 여기 한 칸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요만큼 달아낸 거죠. 그리고 저 안에를 마감하고 짐을 쫙 빼고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물을 데펴가지고 아기를 씻는 화장실 공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간을 데펴주는 거랑 이 밑에 구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구들이 총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저 밖에서 이 화구를 보시면 복잡한 난방 시설도 모두 남현 씨의 작품. 네, 제가 실험해봤는데 진짜 따뜻해요. 저쪽 방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생활할 곳이다 보니 전보다 더 공을 들였습니다. 배워야죠. 배우는데 뭐 돈을 주고 막 어디 가서 수업을 듣고 그런 건 아니고, 어디에나 요즘은 어디에나 유튜브네 뭐네 뭐 정보는 널려 있고 그 정보들을 취사 선택해서 내 걸로 조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해가면서 배운 겁니다. 조금씩 해가면서. 사과도 좀 꺼낼까? 사과는 포도 있네. 응. 포도는 꺼내. 물 줄까? 아침 일과를 마친 후 첫 끼를 준비하는 부부. 그런데 밥상에 오를 먹거리들이 범상치 않습니다. 과일에 생현미까지. 결혼 전부터 아내 포도 씨는 생식을 즐겼는데요. 한 끼는 과일, 채소, 견과류 이렇게 먹고, 한 끼는 그냥 일반식 먹고, 또 생현미를 수시로 먹고, 요렇게. 처음에 저는 진짜 막 충격적이었는데 먹다 보니 괜찮더라고요. 원래 고기를 좋아하던 남현 씨. 아내 때문에 식성이 바뀌었습니다. 얇게 썰었어야 되지. 그러니까 충분해. 그래도 의외로 과일과 이 쌈채소가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달짝지근한 게 와삭와삭하고, 그래도 배슬 팠어. 고된 농사일에 언뜻 보면 부실할 것 같은 식사. 하지만 오히려 속을 편안하게 하고 활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만지듯이 이렇게 살살살살 하면은 막 침이 나오거든요. 그럼 계속 막 섞으면서 살살살살 하다 보면 뿌르면서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때 이제 조금씩 넘기면서 드시면 돼요. 그냥 막 이렇게 먹으면은 턱도 너무 아프고 이가 나갈 수 있어요. 자연을 좋아하는 부부. 식사법도 남다르죠. 자연에 거스르지 않고 사는 게 부부의 제1원칙. 생활 전반에 그런 삶의 철학이 엿보이는데요. 집 한편에 마련된 공간도
두 사람의 개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 이거 생태 화장실이요. 제 아내가 쓰는 화장실입니다. 생태 화장실. 네, 제 아내가 쓰는 화장실인데 남현 씨의 집 짓는 솜씨가 이곳에선 발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화조나 변기를 설치하지 않는 건 특별한 이유 때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를 봐서 여기다 풀을 얹어가지고 분리를 봐서 이렇게 얹은 다음에 이거는 삭혀가지고 나중에 마릴나무 같은 데다 주는 거죠. 정화조 묻어놓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그냥 순환시키는 거죠, 이 밭 안에서. 옛 방식을 따라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제가 알칼리 성분이잖아요. 그 보통 우리가 토양 중화를 할 때는 그 석회를 뿌리는데 석회보다 이 제가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고 저희 집에서는 그리고 또 양도 많이 나오고. 생활 쓰레기는 불을 때는 재료로 쓰이고 그 재는 훌륭한 천연 비료가 됩니다. 자연에서 난 것을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순환 농법의 방식. 이게 게다가 밭의 구역을 나누어 6개월간은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이 휴식을 취하게 합니다. 일단 이런 상태에서 이건 지금 고추밭 하던 데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썩은 부산물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일단 첫 층에 있고 이렇게 지렁이 같은 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만드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토지 모두 남현 씨가 이루어낸 겁니다. 이렇게 이 안에는 또 이렇게 찰흙 구조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단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풀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래야 작물이 이렇게 쑥 들어가지 않겠어요? 휴식기 동안 땅이 말라 미생물이 죽지 않도록 풀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수개월 땅을 놀려야 하는데요. 그래도 걱정은 없습니다. 올해 다시 농사를 시작한 땅엔 풍요로운 결실이 가득합니다. 이거 알곡은 아주 잘 됐어. 아주 잘 됐어. 이거 술 빚어 먹으려고요. 찹쌀. 네, 저희 술 빚어 먹는데 막걸리 같은 거 빚어가지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우리의 땅. 앞으로도 부부는 자연의 순리대로 땅을 지켜갈 겁니다. 바라는 점이요? 건강하자. 건강하자. 지금처럼 열심히.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자신 있습니다. 땅과 함께 평생을 살아오고 평생을 살아갈 이들, 그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